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중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충청도 변두리 강가 마을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범람하던 강물이 무릎까지 내려앉더니 그해 여름엔 아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강바닥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하얗게 배를 드러낸 채 썩어 들어갔고 그 냄새는 마을 끝까지 진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짐인고 하늘이 노하신 게 분명하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물이 마르면 논밭이 말라붙고 논밭이 마르면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마을 강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꺾일 듯 굽은 노구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두 손만은 유독 단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강물을 깃던 손이었지요. 남편도 자식도 모두 먼저 저승으로 떠나보낸 홀몸이었지만 노파는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해가 뜨기 전 강으로 내려가 물을 깃고 해가 지면 방 한 칸짜리 초가집으로 돌아와 잠드는 것이 그녀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마르던 그해 가을, 노파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변화라기보다는 운명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노파의 이름은 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한 안악이었지요. 남편과 함께 논 두마지기를 일구며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20살에 역병으로 먼저 떠났고 둘째 딸은 시집간 지 3년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딸을 따라 눈을 감았지요. 춘 노파는 그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노파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삿날이면 떡을 가져다 주고 김장철이면 배추 몇 포기를 나눠주었지요. 하지만 노파는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할 뿐 말을 길게 늘어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춘이 마님은 참 말수가 적으시오. 워낙 슬픔이 많으셔서 그러신 게지.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노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욕심도 원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지요. 그녀의 유일한 일과는 새벽 강가로 내려가 물을 깃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로 밥을 짓고 그 물로 손을 씻고 그 물로 마당에 물을 뿌렸습니다. 강물은 노파에게 삶 그 자체였습니다. 춘 노파에게는 친한 벗도 가까운 친지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노파가 너무 조용하다 여겼고 노파는 이웃들의 수다가 번거롭다 느꼈습니다. 서로 불편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도 아니었지요. 춘이 마님, 오늘은 날씨가 좋구려. 그러하옵니다. 요새 몸은 좀 어떠시오? 괜찮사옵니다. 대화는 늘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노파는 더 이상의 말을 보태지 않았고 사람들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노파는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저 거기 있되 거기 없는 듯한 존재였지요. 하지만 노파는 외롭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이 지저귀고 저녁이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흘렀고 그것만으로도 노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자연과의 인연은 여전히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연이 곧 노파의 삶에 기적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강물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춘 노파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각에 강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채 걷히기 전 아직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지요. 강가에 도착하면 노파는 잠시 물가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물 위로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를 보는 것이 그녀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들어 그 즐거움마저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허리까지 차던 물이 올해는 무릎에도 미치지 못했지요. 물고기들은 자취를 감췄고 물풀마저 시들어갔습니다. 강이 죽어가는구나. 노파는 중얼거렸습니다. 강이 죽으면 마을도 죽을 것이었습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노파가 평소처럼 물동이를 들고 강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물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썩, 철썩. 무언가가 물을 치는 소리였지요. 노파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 잉어 한 마리가 돌틈에 끼어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얕은 곳에 갇힌 모양이었습니다. 잉어는 필사적으로 꼬리를 쳤지만 돌 사이에 낀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아침 햇살이 비늘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습니다. 어허, 저것 참. 노파는 한참 동안 잉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이었다면 당장 달려들어 잉어를 잡았을 것입니다. 강물이 마르고 흉년이 든 마당에 저렇게 큰 물고기라니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춘 노파는 달랐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곤 주변의 돌을 하나씩 치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손은 힘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을 옮겼지요. 한참을 그렇게 애쓴 끝에 마침내 잉어를 가두던 돌들이 치워졌습니다. 노파는 두 손으로 잉어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잉어는 노파의 손 안에서 한 번 크게 꿈틀거렸지요. 노파는 일어서서 물이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잉어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잉어는 순간 물을 크게 튀기며 힘차게 헤엄쳤습니다. 붉은 비늘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가 싶더니 이내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파는 물가에 서서 한참 동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도 자랑스러움도 기대도 없었지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물동이에 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일은 그날 저녁에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밤 춘 노파는 평소처럼 검은 죽 한 그릇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잉어를 살려준 일은 이미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기억할 만한 일이라 여기지도 않았지요. 마치 길가의 풀을 밟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처럼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식들이 곁에 있을 때도 노파는 무언가를 해주고 대가를 바란 적이 없었지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도 물을 길어야겠구나. 노파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한 칸짜리 초가집은 쥐 한 마리 들어갈 틈 없이 낡았지만 노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밤, 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노파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언제나처럼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노파는 일어나 옷을 여미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우물가로 향해 두레박을 내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레박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물에 닿았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갸웃하며 두레박을 끌어올렸지요. 물이 찰랑찰랑 넘칠 듯 가득했습니다. 춘 노파는 놀라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이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고 맑은 물이었지요. 어찌 된 일인고. 노파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어제만 해도 우물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해 마을의 모든 우물이 말라가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물이 차다니. 노파는 다시 두레박을 내려 물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목구멍으로 시원하게 넘어갔지요. 이상하구나. 노파는 중얼거렸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면 그만이었습니다. 물이 있으니 밥을 지을 수 있고 밥을 지을 수 있으니 살 수 있었으니까요. 노파는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아침 노파가 지은 밥은 유난히 윤기가 흘렀습니다. 물이 좋으니 밥맛도 좋았지요. 노파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우물의 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다른 우물들은 모두 바닥을 드러냈는데 춘 노파의 우물만은 여전히 물이 넘쳤지요. 노파는 매일 아침 우물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이고 괜히 소란만 일으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흉년까지 겹쳐 마을 곳곳에서 굶주림이 시작되었지요. 이번 겨울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소. 양식이 바닥났소. 어찌해야 좋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골목마다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쳤고 어른들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춘 노파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쌀독은 거의 비었고 김장독에 남은 김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하루 한 끼로 줄였지만 그것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 보였지요. 이제 정말 굶어 죽는구나. 노파는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자식들이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리 나쁜 일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에 쌀 한 되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분명 다 먹었는데. 노파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쌀이 있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쌀로 죽을 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 또 쌀독에 한 되박의 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쌀독에는 늘 한 되박의 쌀이 남아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밤마다 몰래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춘 노파는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덕분에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으니 감사할 일이었지요. 노파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숨 덕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춘 노파의 집에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뭄에도 우물이 가득 차 있고 그 물로 밥을 지어 먹는다는 소문이었지요. 정말이요. 춘이 마님 집 우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물이 찰랑찰랑 넘칠 지경이더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노파의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춘이 마님, 물 좀 얻어갈 수 있겠소? 우리 집 우물이 말라서 아이들이 목말라 운단 말이오. 노파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시구려.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길어갔습니다. 노파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지요. 아니,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에는 욕심 많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마름인 김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춘이 마님, 이 우물이 마르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오?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허허, 숨기지 마시오. 분명 무슨 비법이 있을 게 아니오? 김서방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노파를 쳐다보았습니다. 노파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김서방은 몰래 노파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우물가에 다가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숨겨둔 비법이 있나 찾아보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화가 나서 우물 안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쳇, 헛수고했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 노파가 우물을 보니 물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맑고 푸르던 물이 누런 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우물을 더럽혔구나. 하지만 이상한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우물은 다시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깨끗해진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욕심을 부린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면 그날따라 우물물이 흐려지곤 했지요. 하지만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물은 맑고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이 마님 우물에 신령이 깃들었나 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소. 춘 노파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물이 왜 마르지 않는지, 쌀독이 왜 비지 않는지 노파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지요. 대신 노파는 더욱 많이 나누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밥을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죽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노파 자신은 하루 한 끼로 버텼지만 남에게는 아낌없이 나눠주었지요. 춘이 마님, 너무 많이 주시는 것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기엔 많으니까요. 노파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노파가 나눠줄수록 우물은 더 깊어졌고 물은 더 맑아졌습니다. 쌀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눠주면 줄수록 쌀은 더 풍성해졌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흉년을 겪은 마을은 많은 이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춘 노파의 도움을 받은 집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지요. 춘이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노파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그저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지요. 노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늘이 불쌍히 여겨 도운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물속의 그 붉은 잉어가 알고 있었습니다. 춘 노파의 선한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 몇 해가 지났습니다. 춘 노파는 더욱 늙어갔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졌고 다리는 더 휘청거렸습니다. 예전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게 쉬웠는데 이제는 두레박을 당기는 것조차 버거웠지요. 아이고, 기운이 없구나. 노파는 한숨을 쉬며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고 차가웠지만 그것을 길어 올릴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강가로 나가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매일 새벽 강가에 나가 강물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나갈 뿐이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정말 늙었구나. 노파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노파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춘이 마님이 많이 약해지셨소.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노파를 돕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과 쌀을 얻어갈 때는 그렇게 찾아오더니 정작 노파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발길을 끊었지요. 하지만 노파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라 여겼습니다. 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그것이 인간사의 이치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봄날 밤 노파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춘 노파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물은 맑고 깊었습니다. 해가 비추는 물속으로 붉은 빛이 반짝거렸지요. 노파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큰 잉어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비늘이 햇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잉어는 노파를 보더니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노파와 잉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잉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파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일까요? 아니면 작별 인사일까요? 노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잉어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더니 이내 잔잔해졌지요. 그리고 노파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파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꿈이었을까? 노파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감았습니다. 꿈은 꿈일 뿐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었지요. 하지만 노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꿈이 예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곧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춘 노파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지요. 노파는 우물가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노파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자식들을 키우던 날들, 그리고 홀로 남아 살아온 날들. 슬픔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행복했구나. 노파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물이 마르지 않은 것도 쌀독이 비지 않은 것도 행운이었지만 진짜 행운은 따로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노파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지요. 욕심을 부리면 잃고 나누면 채워진다는 것. 원망하면 괴롭고 감사하면 평화롭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가에서 만난 그 잉어도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귀한 존재였습니다. 노파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언제 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춘 노파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노파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안악이 노파를 찾아왔습니다. 물을 얻으러 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님 아님, 주님 아님. 안악은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파는 잠든 듯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요. 마치 물에 비친 모습처럼 잔잔했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안악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주님 아님이 돌아가셨다네. 그 선한 분이.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노파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은 특히 더 슬퍼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노파에게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초라하지만 정성스러운 장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강 위로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지요. 이게 무슨 날씨인고. 한낮인데 안개라니.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강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났지요. 마치 강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을 보시오. 강이 이상하오.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안개 너머로 강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무언가 붉은 빛이 번쩍거렸습니다. 저게 뭐요? 물고기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붉은 빛들이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것은 잉어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붉은 잉어들이 강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마리는 되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많은 잉어를 처음 보오. 어디서 온 거요? 사람들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잉어떼는 강 위에 떠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떠 있을 뿐이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잡아야 하는 게 아니오? 아니요, 이건 예사롭지 않소. 누군가 말했습니다. 주님 아님의 장례일이오. 이 잉어들이 주님 아님을 위해 온 게 아니겠소.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춘 노파는 평생 강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강은 노파의 삶이었고, 노파는 강의 일부였지요. 그리고 노파는 그 강에서 잉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잉어들이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요. 나이 든 노인이 말했습니다. 주님 아님은 선한 분이셨소. 강도 그걸 아는 게지.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노파의 관을 강가로 옮겼습니다. 장례 행렬이 강변에 도착하자 잉어들이 일제히 꼬리를 쳤습니다. 물이 튀며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하늘이 노파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잉어떼는 사흘 밤낮을 춘 노파의 집 앞 강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잉어들의 비늘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고 바라보았지요. 어떤 이는 강가에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주님 마님, 편히 가십시오. 마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노파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파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왔는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물을 나눠주고 밥을 나눠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던 노파. 욕심 없이 살다 간 노파. 그녀가 떠난 지금 사람들은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하님께 너무 소홀했소. 도움만 받고 보답은 하지 않았소. 사람들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파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잉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질서정연하게 강상류로 헤엄쳐 갔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한 번씩 물을 튀기며 사라졌지요. 마지막 한 마리, 가장 큰 붉은 잉어가 남았습니다. 그 잉어는 한참을 강가에 머물다가 크게 한 번 물을 튀기며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강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춘 노파의 장례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마님의 우물을 어찌할까요? 그냥 두면 마르지 않겠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마을 공동의 우물로 만드는 게 어떻겠소? 주님 마님도 그걸 원하셨을 것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의 집과 우물은 마을의 공동 재산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물을 기를 수 있고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지요. 그리고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물을 독차지하려는 자에게는 물을 주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물을 얻을 수 없다. 이 규칙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물은 여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물은 맑고 차가웠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주님 아님의 덕이 아직도 남아있소. 선한 마음은 물처럼 오래 흐르는 법이요. 마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우물의 물은 마르지 않았고 흉년이 들어도 사람들은 나누며 살았습니다. 춘 노파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 마을에 뿌리 내렸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강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른 강바닥에 물이 차올랐고 물고기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잉어가 유독 많았습니다. 요새 잉어가 참 많이 보이요. 주님 아님이 구해준 그 잉어의 후손들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붉은 잉어를 잡지 않았습니다. 설령 배가 고파도 잉어는 건드리지 않았지요. 저 잉어들은 주님 아님의 은인이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마을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강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잉어들이 번성하고 다른 물고기들도 늘어났습니다. 물이 맑아지니 농사도 잘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예전처럼 흉년이 들지 않았고 가뭄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춘 노파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말없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옛날에 춘이라는 노파가 살았단다. 그분은 욕심 없이 사셨고 모든 이에게 선하셨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춘 노파의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강가에는 붉은 비늘 하나가
돌 사이에서 반짝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춘 노파가 구해준 그 잉어의 비늘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저 평범한 물고기 비늘일 뿐이라고 말하지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전하는 마음이지요. 탐하지 않는 마음, 나누는 마음, 생명을 아끼는 마음. 춘 노파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물처럼 오래 흘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붉은 잉어들은 여전히 헤엄칩니다. 우물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누며 살아갑니다. 춘 노파가 남긴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선한 마음이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유산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하지 않은 덕은 물처럼 오래 흐른다. 욕심 없이 건넨 선인은 눈에 띄지 않게 세상을 살립니다. 춘 노파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이 흐르는 삶.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